책과 함께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는 책함지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책과 커피 그리고 맥주를 좋아하는 직장인입니다. 책을 정말 많이 읽긴 했는데 정리가 되지 않고 아직 제 인생에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제가 그 경험을 한번 써먹어 보자고 시작한 유튜브입니다. 책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저와 함께 책도 읽고 체험도 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시지요. 오늘 처음 소개드릴 책은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아이디어 생산법이라는 책입니다.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책입니다. 1939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때도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이 있고 그 방법이 아직도 통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책의 내용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60분 만에 읽었지만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아이디어 생산법. 지금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가장 귀중한 것이며 보관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시작. 그의 질문.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내가 시카고에서 광고 에이전시 임원으로 있던 마지막 해의 일이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유명 매거진 기업의 광고 팀장이었다. 그는 중요한 일이라면서 즉시 좀 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아직 숨이 차 보였다. 그가 말했다. 오늘 저희가 회의를 했어요. 세일즈 직원 전체 회의요. 어떻게 하면 판매 실적을 향상시킬까 의논하는 자리죠. 작전 회의를 하면서 다른 잘 나가는 출판사나 세일즈맨의 판매 전략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게 아메리칸 위클리를 팔고 있는 코블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그런 실적을 냈나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결론은 하나뿐이었어요. 그분은 지면을 파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는 흥분하여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거다. 우리도 저걸 해야겠다 결심했죠. 지금부터는 우리도 지면을 팔지 않는다. 내일 아침부터는 우리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아이디어를 판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는 알아냈어요. 아이디어를 팔아야 하죠. 좋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막혀버린 거예요. 아이디어를 대체 어디서 얻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당시 나는 그렇게 웃기고 순진한 질문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답변을 전혀 주지 못했다. 그 질문이 나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세요? 오히려 그 질문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민이 되어 돌아왔다. 그래,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가 말이다, 대간절. 어쩌면 이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답이 있는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후에도 종종 나는 이 질문과 해답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생각 1.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마법이 아니다. 나는 아이디어라는 게 늘 뭔가 신비로운 영역에서 온다고 생각했다. 마치 이야기 속 남태평양 한가운데 떡하고 나타나는 섬처럼 뭔가 낭만적일 거라고 말이다. 나는 아이디어도 그런 식이라고 생각했다. 생각의 수면 위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법 같은 기운과 함께 아이디어가 불쑥 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하지만 남태평양의 산호섬은 수면 아래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산호가 열심히 활동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제는 과학자들은 물론 누구나 알고 있다. 법칙 1. 두 종류의 사람, 사세가와 불로소득자. 앞서 나는 평생 아이디어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 주변에서 이 말을 들으면 처음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른다.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기법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과연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어떤 특별한 능력을 타고나야만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사람들이 색깔 감각이라든지 음정 감각 혹은 카드놀이를 잘하는 감각을 타고나는 것처럼 말이다. 파레토는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두 종류를 각각 사색가와 불로소득자라고 불렀다. 사색가는 사색적인 유형의 사람이다. 파레토는 이 유형의 사람이 지닌 눈에 띄는 특징이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 늘 빠져있는 점이라고 했다. 간단히 말해 이 유형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현 상태를 그대로 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바꿀까 늘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분야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포함된다. 법칙 2. 사색가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만약 파레토의 이론과 말이 맞다면 그 어떤 아이디어 생산 기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내가 논의하고 싶은 지점은 사색가 내지는 이 세상의 재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큰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선천적 능력이라는 게 혹시 있다면 결코 희귀한 능력은 아니다. 어쨌거나 나는 적어도 광고에 매혹된 사람이라면 아마도 사색가 혹은 이 세상의 재건자에 속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창의력은 있을 테고 이 창의력은 다른 여러 능력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요령을 익힘으로써 고양시킬 수 있다. 아이디어 생산의 기초, 개념. 모든 과정에는 원리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타고난 능력이 있다고 치고 다음과 같은 실용적 질문을 해보자. 그 능력을 개발할 방법은 뭘까? 어떤 기술을 배우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가 원리, 둘째가 방법이다. 이는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알아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특정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있는 방법을 사고방식 안에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하는 점과 모든 아이디어의 근원이 되는 원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원리 1. 오래된 것들을 결합한다. 첫 번째는 앞서 파레토의 말을 인용하면서 잠깐 보았다. 바로 아이디어는 오래된 요소들의 새로운 조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점이다. 원리 2. 요소들의 관계성을 파악한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오래된 요소들을 가지고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능력이 관계를 보는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나는 아이디어 생산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장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누구에게는 하나하나의 팩트가 뚝뚝 떨어진 지식으로 보이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사슬처럼 연결된 지식의 고리로 보인다. 팩트에는 관계와 유사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팩트 자체라기보다 일련의 팩트에 일반 법칙이 적용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헤드라인에서 단어 하나만 바꿔도 광고 반응이 50%가 달라지는 게 이 때문일까? 정서적 상징으로서 언어를 공부하는 편이 수사법의 일부로서 언어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광고 교육이 될까? 내가 이 광고에 충분히 싣고 싶은 감정을 가장 잘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 단어로 된 상징은 뭘까? 등등 여러 생각이 날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의 관계들이 보이면 거기서부터 일반 원칙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일반 원칙을 잘 이해하면 새로운 응용이나 조합으로 가는 열쇠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바로 아이디어다. 결과적으로 아이디어 생산을 위해 팩트 사이의 관계를 찾으려고 사고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 습관은 분명히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도입. 한 단계도 빠질 수 없는 5가지 과정. 아이디어는 새로운 조합이라는 원리.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능력은 관계를 보는 능력을 통해 고양된다는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아이디어가 실제로 생산되는 과정과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산할 때는 포드 자동차를 생산할 때만큼이나 명확한 방법을 따른다. 이 기술은 총 5단계로 되어 있다. 아마 누구나 이 단계들을 개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마음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이 5단계를 밟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앞의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 뒤의 단계 중 하나가 일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 식으로는 아이디어가 생산될 수 없다. 기술 1. 자료를 수집하라. 첫 번째 단계는 원재료, 즉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다.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것 아니냐고 느끼겠지만 실무에서 이 단계가 얼마나 많이 무시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우리가 수집해야 할 자료는 두 종류다. 구체적인 자료가 하나, 일반적 자료가 둘이다. 광고계에서 내가 만난 정말로 훌륭한 크리에이티브 담당자들에게는 언제나 눈에 띄는 특징이 2가지 있었다. 첫째,
그들은 세상 그 어떤 주제에도 금세 흥미를 느꼈다. 예컨대 이집트인이 매장품 속에서부터 모던 아트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제를 가리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삶의 모든 측면이 매혹이었다. 둘째, 그들은 온갖 분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찾아보았다. 광고인에게 정보 검색 없이는 결과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적 자료 수집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한 원리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여러 요소의 새로운 조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던 것 말이다. 광고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만화경 세상 속에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일이다. 패턴을 만드는 기계 속에 세상에 더 많은 요소를 쌓아둘수록 새롭고 놀라운 조합,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확률도 더 높아진다. 일반 대학 과목의 실용적 가치를 의심하는 광고 전공자는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기술 2. 정신적으로 소화하라. 자, 자료 수집의 과정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치자. 첫 단계를 아주 성실히 끝냈다. 그러면 생각이 거쳐야 할 그 다음 과정은 뭘까? 소화를 위해 음식을 씹듯이 이 자료들을 꼭꼭 씹는 일이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 언어로 표현하기가 더욱 힘들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의 이곳저곳을 마음의 촉수로 하나하나 더듬어 보아야 한다. 팩트 하나를 골라서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다른 각도로 들여다보고 의미를 새롭게 느껴보아야 한다. 팩트 2개를 모아서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지 보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관계를 찾고 있다. 퍼즐 조각처럼 모든 게 말끔한 조합으로 맞아 들어가는 종합을 찾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2가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첫 번째로 잠정적인 혹은 부분적인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들은 잘 적어두라. 아무리 미친 소리 같고 불완전해 보여도 상관없으니 일단 적어두라. 이것들은 앞으로 나타날 진짜 아이디어들의 전조들이다. 이것들을 말로 표현해 두면 우리가 밟고 있는 아이디어 생산 과정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기술 3. 휴식을 주어라.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모든 주제를 내려놓고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최대한 몰아내라. 이 역시 아이디어 생산 과정에서 앞선 2단계만큼이나 명확하고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민하는 문제를 무의식으로 보내서 잠자는 동안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생산 과정의 이 3번째 단계가 되면 고민 중인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눈을 돌려라. 음악을 듣고 영화나 연극을 보고 시나 추리소설을 읽어라. 기술 4. 느닷없이 눈앞에 아이디어가 나타난다. 앞선 3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했다면 4번째 단계를 경험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느닷없이 아이디어가 나타날 것이다. 아이디어는 결코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떠오른다. 면도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혹은 가장 흔하게는 아침에 반쯤 잠에 깨었을 때 바로 떠오른다. 그림이나 사진에서 화면의 밝기가 중간 정도인 색조를 가리키는 하프톤 인쇄를 발명한 아이브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이타카에서 연판 인쇄 작업을 하다가 나는 하프톤 처리의 문제점을 자세히 알게 됐다. 1단계.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2단계가 끝나고 3단계 시작.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3단계 끝. 눈앞의 천장에 전체 과정과 필요한 장비가 마치 그림처럼 펼쳐졌다. 4단계. 아이디어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더 이상 쥐어짜내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조사도 멈추고 마음을 편히 먹은 채 쉬는 기간을 보내야 한다. 기술 5. 주변에 내놓아 우선 검증하라. 이번 단계는 이제 막 탄생한 내 자그마한 아이디어를 현실이라는 세상에 내놓는 단계다. 이 단계를 겪다 보면 처음에 탄생할 때 생각했던 것만큼 내 아이디어가 그렇게 대단한 기적 같은 아이는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꼭 끌어안고 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판단해줄 사람들에게 비평을 받을 수 있게 아이디어를 제출하라. 그러고 나면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스스로 팽창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좋은 아이디어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자극을 주어 의견을 추가하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미처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정리.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5단계. 그렇다면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방법 혹은 전체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료를 모은다.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자료와 일반적 지식 둘 다를 꾸준히 저장하면서 점점 풍부해진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머릿속에서 이 자료들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킨다. 셋째, 부하 단계. 의식적 생각이 아닌 다른 것들이 종합작용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둔다. 넷째, 실제로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단계. 유레카, 이거야 단계. 다섯째, 아이디어를 실용적 용도에 맞게 개발하고 다듬는 마지막 단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 제 경험을 생각해 보니 정말 이 단계를 거친 후 제대로 된 실무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접목해서 내 업무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 드리면 추가되는 아이디어, 변경되는 아이디어, 무시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거쳐 최종 보고서로 정리해서 그것으로 실행하는 일이 제 업무였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침체기일 때 보고서가 잘 안 써질 때도 나는 지금 내버려두는 3단계에 와 있어. 그래서 그래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이 좀 긴 건 비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이라 모든 게 어색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책을 선별해서 요약해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날 때까지 항상 행복하세요.